일본 GDP 27위로 추락,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 걱정. 일본 뉴스. GDP 세계 3위의 선진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하는 일본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지표를 들여다보면 전혀 선진 경제대국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단 한 가지 선진 경제대국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것은 고령자 위주로 구성된 일본식 내각제의 국회의원들 임금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것과 달리 의원들 임금은 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일본 의원들은 연봉 1,552만 8천엔과 기말수당 연 635만엔을 합한 총액 2,187만 8천엔을 받습니다. 여기에 제2의 월급이라는 세금도 없고 사용처나 영수증이 불필요한 조사연구 홍보 체제비 연 1,200만엔과 역시 사용처 입증이 불필요한 입법사무비 연 780만엔이 추가되어 의원 한 명당 지급되는 금액이 총 4,167만 8천엔이나 됩니다. 그 밖의 특권으로는 JR 특수승차권, 국내 정기 항공권의 교부와 세 사람의 공설 비서급여, 위원회에서 필요한 여비, 경비, 수당, 조의금 등이 지급됩니다. 또 주변 시세의 20% 정도로 저렴하게 의원 숙소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금과 특권을 누리는 고령자 위주로 구성된 일본 의회 의원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치 환경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나라 일부 노회한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도입하자고 선동합니다. 10월 9일 아이라다시라는 매체에서는 일본의 GDP는 세계 13위에서 27위로 전락, 선진국 그룹에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은 일본이 가난해진 것을 통감할 수 있는 해가 되었다. 급격히 엔제가 진행되어 여러 지표에서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10월에 공표된 IMF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는 대만의 1인당 GDP는 44,821달러로 일본의 42,347달러를 넘었다. 다만 2023년에 공표된 IMF 데이터에서 대만은 일본을 약간 밑돌았다. 10년 전인 2012년을 보면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9배, 대만의 2.3배였다. 2013년에 2차원 금융 완화가 도입되어 엔제가 진행되고 일본의 지위는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것이 2019년까지 계속되었지만 2020, 2021년에 한국, 대만이 일본에 급박한 것이다. 대만은 인구가 일본보다 적다고는 해도 2,357만 명 규모다. 이 규모의 인구인 아시아 국가 지역의 1인당 GDP가 일본과 거의 같아지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 대만의 성장률은 일본보다 상당히 높아서 한국, 대만이 일본을 제칠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임금에서는 수년 전부터 일본은 한국에 밀렸다는 지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OECD의 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평균 임금에서는 일본은 이미 2015년에 한국에 밀렸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일본이 39,711달러, 한국이 42,747달러가 되었다. 다만 여기서는 시장 환율로 달러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 평가로 환산하고 있다. 일본의 1인당 GDP가 대만과 한국에 따라잡힌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엔저다. 2013년에서 2014년 그리고 2022년에 일본의 상대적 지위가 급속히 저하된 것은 엔저에 의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자국 통화로 본 1인당 GDP에서 일본의 성장률이 낮았던 것이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성장률을 보면 일본이 1.11배, 한국 1.60배, 대만 1.71배로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큰 원인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동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이 감소되고 있는 점은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률이 높은 것은 기술 진보율이 높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상황은 일본과 한국, 대만 사이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일본과 세계의 많은 선진국 사이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면 일본은 선진국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아베노믹스 2차원 금융 완화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에는 일본은 선진국 중 13위였다. 지금은 27위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크게 순위가 떨어진 셈이다. 지금 일본은 선진국 그룹에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태에 빠져 있다. 아베노믹스 2차원 금융 완화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이보다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없다. 2012년에 일본보다 상위에 있었던 것은 유럽의 소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중심이었다. G7 국가 중에서 보면 캐나다, 미국, 일본 순으로 일본은 G7 중에서 상위 그룹에 있었다. 1인당 GDP로 미국 51,736달러, 일본 49,175달러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일본은 1인당 GDP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에 밀렸다. 최근까지 이탈리아가 일본보다 하위에 있었지만 2023년에는 이탈리아도 일본을 앞질렀다. 일본은 이제 G7의 최하위다. 미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2.1배가 됐다. 이렇게 큰 변화가 지난 10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력 저하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DX는 물론 AI나 로봇화가 해외에 앞서 진전되면 광명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쇠퇴도상국입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제 상태로 가면 100년 후에는 일본국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GDP 추락의 주된 원인은 일본의 생산성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 선진국 중 최하위다. 역시 이노베이션이 생기지 않는 국정이 주된 원인으로 이것은 정치도 바꿀 수 없는 원인으로도 이어져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인구가 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난다. 기업은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해 인재를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비용 절감으로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정규직을 대폭 줄여 파견, 계약, 임시를 채용하고 법률도 이를 뒷받침했다. 젊은 육아 세대는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서 결혼, 출산이라는 인생 설계를 할 수 없고 1인 생활에서는 소비가 늘어날 리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특별한 자원이나 산업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유럽의 중소국보다 GDP가 아래인 것은 왜일까? 겸허하게 배워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다. 이상입니다.